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3차, 이제 뭐 5월 달에 또 2차 세미나 한다고 하고 7월 전까지는 상법 개정도 손을 보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기 사이클로 보면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잖아요. 한국 시장, 외국인이 저렇게 많이 매수를 하는 이유는 올해 시장이 나쁘지 않겠구나.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박세익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한번 제가 방문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간단하게 저희 효치님들한테 오랜만이니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효천마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문해서 죄송한데요. 그동안에 이 시장이 녹록지 않은 시장이었었잖아요. 22년 5월 달에 저희가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운영을 시작을 해서 이제 23년, 24년 거의 2년 다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은 왔다 갔다 네, 계속 박스피가 진행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 투자하는 분들은 아마 이제 짜증이 좀 이제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일 거고요. 반면에 미국 시장은 22년도에 폭락을 하긴 했었지만 네, 미국의 뭐 대표 주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130불 갔다가 지금은 800불. 네, 그러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고객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해피한데 이놈의 국장, 네, 국장 탈출해야 되나 뭐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시장이 물론 짜증스러운 건 맞습니다. 맞는데 국내 시장에 최근에 많은 좀 좋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밸류업.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 보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그 전체적인 세계적으로 위상 자체가 또 좋아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 미국에서 팔리는 코카콜라의 코카콜라라고 한글 이 들어갔다. 네, 그게 130년 코카콜라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상상을 해보면, 왜 미국에서 팔리는 코카콜라에 그것도 한글로 코카콜라라고 써놨을까?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일본 제품, 메이드 인 재팬이면 약간 환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미국 소비자들한테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카콜라는 아무래도 그냥 대중들이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는 뭐니 해도 좀 고부가 가치 영역에서 잘 사는 부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는 보니까 또 구찌 네, 명품 브랜드 뭐 구찌백 하나 들고 다니는 게 또 하나의 로망이잖아요. 샤넬, 구찌, 뭐 에르메스 이렇게 있겠지만 루이비통까지. 근데 구찌에서 나온 티셔츠에 또 한글로 정자로 구찌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구찌 하면 이 세계 뭐 3대 디자이너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거기다가 그것도 한글로 그냥 정자로 구찌라고 적어놓은 걸 보고 외국 사람들이 특히나 명품을 소비하는 부자들한테도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한 프리미엄을 이제 갖게 됐구나라는 거 보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의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무형의 가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한국 시장이 여전히 뭐 2,650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무형의 가치가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면 주가가 한번 폭발하겠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지루하고 좀 짜증나기는 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옛날에 뭐 한 10년 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뵀을 때만 해도 그때 열심히 해보겠다 액티브 매니저들 되게 많았고 제 주변에 많았는데 다들 이제 전사한 것 같아요. 느낌이 전사했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물론이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패시브로 넘어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전무님이 거의 라스트맨 아닌가. 라스트맨 스탠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마지막 수준까지 남아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막 외롭진 않으신지. 실제로 20년 전에 KTV 자선에서 저랑 같이 운영을 했었던 후배 매니저가 모임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세익이 형이 정말 존경스럽다. 그 매니저 후배도 나와서 전업 투자도 했었고요. 국민연금에도 가 있었었고 뭐
트레이딩도 하고 실력이 엄청나신 분이네요. 지금도 운용사를 차려서 하고 있는데 공모주 전용 약간 그런 운용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이 액티브 운용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렇게 주장하면서 그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있는 세이기 형이 나는 제일 존경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 친구가 되게 좀 시니컬한 친구거든요. 네. 약간 형, 안 되는 시장에서 형, 그거 안 돼. 애쓴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애쓴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그럴만한 게, 우리나라 10년 코스피의 연평균 수익률 했더니 2.5%밖에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S&P 500은 뭐예요? 뭐 8%에서 12% 네. 이렇게 나오니까 에이 봐봐 국장 안 되잖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게 결과론적인 거고 그렇죠? 제가 주식 시장에서 이제 30년 됐거든요. 와. 94년 8월 달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30년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의 그 큰 원칙이 있어요.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결국은 통계적인 평균치에 수렴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민 리버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결국은 평균에 수렴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코스피가 과거에는 그래도 8%, 9%는 나왔단 말이죠. 연평균 수익률이. 그런데 최근 동안에 2.5%밖에 안 나왔다는 말은 이 평균에 수렴하려면 앞으로 1, 2년 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또 평균에 수렴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에이 지금이 그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건인가라는 이제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네. 최근에 외국인이 되게 많이 사죠.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외국인이 작년에 11조 5천억을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만 샀어요. 지금 이번에 2월달만 하더라도 한 7조 8천억을 코스피에서 사고 저는 선물까지 같이 보거든요. 선물까지 합쳐서 보면 12조 정도, 한 3조 더 샀어요, 선물에서. 네. 한 5조 되네요, 5조. 5조 정도를 샀고, 코스피에서는 한 5천억밖에 사지는 않았었지만, 외국인이 22년 7월 달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한 선물까지 합치면 30조 가까이 돼요. 그러면 30조 가까운 매수를 한 때가 언제였는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2009년도에 그때 미국 시장 경기는 안 좋았어요. 실업률이 11%까지 올라가고 2009년 11월까지 경기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의 30조, 2010년도에 한 20조 이래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2009년, 10년, 11년 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좀 장기적으로 보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에 주식을 막 쓸어 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장기적인 그 관점으로 보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예전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는 놈이 계속 간다. 네, 그리고 미국처럼 10년을 보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닌데요. 우리 시장은 2년씩 끊어서 투자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워낙 이제 이 자산운용 몸에 배 있으니까. 30년을 하다 보니까 생존 본능 같은 거죠. 생존 본능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EPS 동향을 보면요. 네네. 미국의 S&P 500의 EPS랑 달라요. EPS가 이렇게 추세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EPS는 코스피 EPS는 이렇게 올랐다가 박살났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박살났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그런 이익 변동성이 좀 심할 뿐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EPS 상승 추이는 뭐 미국의 기업하고 별 차이 없이 물가를 다 해치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제가 2년마다 또 끊어서 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성장주도 그 기업의 성장의 가치와 그리고 그 기업의 주주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그 기업의 지배 구조를 잘 봐서 기업의 성장은 좋은데 이걸 갖다가 소액주주들한테도 그 성장의 혜택이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었는데 우리 3년 전에 얘기할 때도 세이브 코스피. 네, 세이브 코스피 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기업의 성장성 믿고 들어갔더니 소액주주들은 너 누구야? 그렇지. 아니 저도 한 주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인데요 했더니 네가 왜 우리 회사의 파트너야?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이제는 더 이상 뭐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겠지만 다 이제 아시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나라 기업의 이 전체 코스피의 디스카운트 요인 됐다. 이 코스피 디스카운트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하는 걸 솔직히 저희 같은 기관 투자가가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관 투자가로서 반성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기관으로서 뭐 가장 큰 형님 역할이 이제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그런 뭐 보험사, 은행을 비롯해서 이제는 이번 3월 달에 주총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주총에서 분명히 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달라질 수가 있네? 예,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나왔던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도 지금 해소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정부와 우리 기관 투자가와 약간 뭐 이렇게 싱크탱크처럼 모여서 야 우리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 할 건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밸류업이 될 거니까 이렇게 쌀 때 주식을 좀 많이 사자. 저는 그런 논의 정도 좀 있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그런 조짐은 없어요. 근데 중국만 하더라도 주식 박살내놓고 지금 중국에 그 한국의 투자공사 같은 거기서 중국의 주요 기업들을 사는 ETF를 막 마구마구 매수하고 있어요. 일본도 일본 중앙은행에서 네. 일본 기업들 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주가가 쌀 때 밸류업 프로그램에 2차, 3차 이제 뭐 5월 달에 또 2차 세미나 한다고 하고 네. 7월 전까지는 상법 개정도 손을 보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나라 주식을 정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벤트인지 또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벤트인지 보면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벤트예요. 자, 거기에다가 세 번째, 결국은 뭐니 해도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의 개념으로 기업 실적이 제대로 나와야 되지. 실적 안 나오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실적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사이클로 보면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잖아요. 턴어라운드는 어디서 확인하는데? 수출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수출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모멘텀을 다 보면 한국 시장 외국인이 저렇게 많이 매수를 하는 이유는 올해 시장이 나쁘지 않겠구나.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3,000에서 다시 3,300을 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이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주신 거고 정리를 해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야 이거 뭐 30년 경험상 괜찮다 이런 느낌. 두 번째는 주주 권리와 관련된 건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워낙 처음에 이제 기대감이 커져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 보면 이게 뭐야 실망을 했지만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2, 3년 전에 비하면 정말 개과천선한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계속된다라고 보면은 계속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적도 턴어라운드 시작된다. 이러면은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거는 좀 걱정이긴 하다. 솔직히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물론 있는데요.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려면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일단은 그 당근을 줄 거냐, 페널티를 줄 거냐. 그쵸. 근데 이번에 실망했던 이유가 뭔가 강제적인 페널티가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모티베이션 이론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거 보면 당근이 더 효과적이냐, 채찍이 더 효과적이냐. 당근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한 가지 예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를 하든 아니면 야구를 하든 그렇게 전력성으로는 분명히 딸리는데도 우리가 이겼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쟤네들은 군대 면제.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당근이죠. 엄청난 당근이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를 중국의 축구 팬들도 얘기하죠. 쟤네들은 우승하면
군대를 안 가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아시안컵을 보면 네. 아시안컵에서 그 역대 국대의 멤버 중에서는 최고의 멤버였었잖아요.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뭐 황희찬 뭐 등등 해가지고. 근데 아니 아시아에서 저 정도면 우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도 안 올라왔는데. 예, 거기서 우리가 실망을 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클럽 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공 차다가 다치면 어떡해. 근데 이미 군대 면제받은 선수들이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나 뭐 열심히 안 뛴 건 아니에요. 안 뛴 건 아니죠. 사명감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다 보니까 예, 그런 면도 있고 감독님도 뭐 내가 잘려도 뭐 110억 받아가는데 굳이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었긴 했는데 동기부여가 좀 덜 된 느낌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약간 말이 샜는데 이걸 기업에 적용해 보면 네, 그래서 밸류업이 되려면 이걸 갖다가 기업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당근을 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에 있어서는 아마 채찍도 들어가고 또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당근까지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채찍에 해당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제가 거의 뭐 5년 내내 얘기했던 상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회의 그 fiduciary duty라고 하잖아요.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을 거기는 보면 이사회의 결정이 기업의 성장에 뭐 훼손하지 않으면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 뭐라고 돼 있는데 기업의 이익을 추구를 위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네, 그런 측면에서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되면 분명히 미국처럼 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처럼 되는 게 뭔데? 최근에 가장 아주 명백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앨런 머스크에 대한 소송도. 아, 맞아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앨런 머스크가 2018년도에 어마어마한 스탁 옵션을 받을 수 있게끔 이사회가 결정을 해줬거든요. 1억 1천만 주에 해당되는 스탁 옵션을 매출이 얼마 그리고 시가총액이 얼마 가면 그 정도의 스탁 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그 이사회를 봤더니 앨런 머스크의 오랜 친구, 그 다음에 친척, 뭐 누구 해서 아니 이거는 사실 스탁 옵션을 주면 그 스탁 옵션이 기업의 비용으로 그렇죠. 되잖아요. 비용을 줘서 이 대주주한테 막대한 그것도 뭐 몇십조, 몇백조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주는데 그 코스트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게 전부 다 기업에. 그러면 이 기업의 이익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원래는 주주의 몫이잖아요. 그 주주에는 대주주, 소액주주, 미국은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가 소송을 했던 거죠. 그리고 델라웨어 법원에서 소액주주 승. 그게 원래 미국의 자본주의의 문화고 그동안의 관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법전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거니까 그런 규정이 없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법 개정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약간은 채찍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업 가치와 소액주주의 가치를 연결시키면 기업의 시가총액도 늘어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시가총액 높아져 봐야 10조짜리 회사가 3조에 거래되면 나의 증여세, 상속세가 나중에 줄 때 증여를 덜 해도 되는 거죠. 덜 해줘도 되니까 기업의 실제 북밸류에 해당되는 10조만큼을 증여하게 되면 6조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디스카운트 돼서 10조짜리가 3조에 거래가 되고 3조에서 60% 해봐야 6, 38, 1조 8천억만 세금 내면 되니까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하나도 원할 바가 못 되고요. 이번에 발표됐던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니까 무슨 지수를 개발해서 무슨 프리미엄 일본을 따라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지수를 개발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하면 이 지수에 넣어줄게라고 하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 원치 않은데 그치. 그 지수 아니 우리 괜찮아요. 노 땡큐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대통령이 연초에 그때 슈카월드에 전석재 씨도 나오고 한 맞아요, 내용을 맞아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왜 우리가 디스카운트하고 대주주는 주가가 오르는 걸 원치 않는 이유를 꼬리를 타고 올라가 봤더니
아, 이게 상속증여세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까지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이 얘기 좀 전무님 나오셨으니까 조금 더 해봐도 네. 좋을 것 같은 게 슈카님이 그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이 딴 얘기를 한다, 동문서답한다라는 반응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저게 핵심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건드리기가 좀 미묘한 게 네. 저 그러면 또 부자 감세 이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대주주가 그런 마음을 열지 않으면 네. 이거 말씀하신 대로 10조인데 그럼 5조 내가 돈 내야 되는데 생돈이 나가야 되는데 네. 이거 안 된다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개선되기 좀 어렵잖아요. 막 네. 뭐 당근을 줬는데 나 그거 안 먹어, 안 먹는 당근이야 이래버리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의미 없죠. 그래서 이게 부자 감세냐 아니냐 이 부분도 제가 명백하게 이제 솔루션을 말씀드리는 게 자. 그냥 이 회사의 청산 가치가 10조인데 네. 3조에 거래되잖아요. 네. 그러면 60% 세금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평가를 해서 10조로 거래가 되게끔 주가를 올린다면 10조짜리 회사가 10조가 거래되면 PBR 이제 1배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증여상속세를 30%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30% 때리면 10조짜리를 30% 때리니까 3조예요. 그러면 10조짜리가 3조에 거래되면서 디스카운트 되면서 60% 받아봐야 1조 8천억인데 그죠? 네, 네. 10조짜리가 10조에 거래돼서 아니면 이게 밸류업이 더 돼서 PBR 1.5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5조에 거래되면 15조에 거래되는 거에서 30% 받으면 4조 5천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만 제도를 바꾸면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만 해도 나오는 거긴 하네요. 네, 그러면 이게 부자 감세도 안 되고요. 세수도 늘어나고 우리 지금 1,500만이에요, 이제. 네. 예, 국내 주식 투자자가 1,500만인데 이 1,500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그다음에 우리가 보험 들어간 거 변액보험에서 주식 산 거 다 보면 기관 투자가의 그 많은 자금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자금들이에요. 맞아요. 개인 투자가의 자금이 간접 투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접 투자에 돼 있는 이 주식의 가치가 지금 코스피가 2,600인데 4,200 갔다 이러면 그냥 기업 이익의 증가 없이도 수익률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부가. 예.